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삼각입니다.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지금 나이가 한 138억 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에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살짝 예고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원소가 있고 그 원소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 원소의 기원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펙트럼인데, 스펙트럼이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요 흰 색깔 빛 보이죠? 이게 뭐 백열등에서 나온 빛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백열등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빛을 보면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흰색 빛 안에는 빨주노초파나 뭐 여러 색깔이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색깔별로. 색깔별로 분리한다는 건 다른 말로 색깔마다 파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파장별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색이 섞여 있는 백열등에서 나온 빛이 요 세모 모양의, 얘가 이제 분광기라는 장치인데, 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색깔의 띠의 형태로 쫙 하고 펼쳐지죠. 이게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이거는 색깔에 따라, 즉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됐을까요? 그런데 모든 스펙트럼이 다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연속 스펙트럼과 다르게 중간중간 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펙트럼의 종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 일단은 방금 본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냐면 고온의 물체에서 나온 빛을 나눈 경우예요. 그래서 고온의 빛을 방출하는 광원이 있어요. 그럼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끊김없이. 근데 만약에 이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데 중간에 얘는 저온의 기체예요. 저온의 기체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배경에 중간중간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요걸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흡수 스펙트럼에 있는 이 검은색 선을 우리는 흡수선이라고 불러요. 흡수선. 됐죠? 그럼 방출 스펙트럼이란 건 뭐냐? 얘는 기체가 방출하는 빛인데 이번엔 저온이 아니고 고온의 기체예요.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 자체를 분광기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검은색 배경에 중간중간 밝은 색깔선이 보이죠. 이렇게 색깔선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때의 선을 방출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섬 스펙트럼 두 개의 그림을 보니까 두 개에서 선의 위치가 똑같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서 똑같잖아요. 이렇게 선의 위치가 똑같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흡수 스펙트럼 만든 저온의 기체 안에 있는 원소와 방출 스펙트럼 만든 고온의 기체 안에 있는 원소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마치 원소마다 선에 나타나는 위치, 즉 파장이 다른 게 이 원소가 여기 있어요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소의 지문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원소는 저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한 종류의 원소에서 나타나는 흡수선, 방출선의 위치, 즉 파장은 동일한 위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빛이 지구 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뭐 별에서 방출되는 빛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은하에서 방출되는 빛도 있고, 이렇게 우주에 있는 어떤 천체에서 방출되는 그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천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무엇인가,
것도 알 수 있고 우리 우주에는 어떤 원소가 있는가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우리 우주에 있는 원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죠. 그게 그 원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주 초기에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는가 들어가기 전에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배경 지식 2가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입니다. 원자. 여러분 우리 원자를 보면 원자는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핵 주변엔 전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원자핵이 또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성자는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그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배경 지식 끝났어요. 자, 원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배경 지식은 우리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는 2가지 이론이에요.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 이 두 이론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상우주론, 빅뱅우주론 둘 다 우리 우주는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느냐 이거에 따라 의견이 좀 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 가져온 게 요 동그라미 크기가 우주의 크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점 있죠. 요게 은하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럼 정상우주론이라는 건 지금 우주 크기 커지고 있죠. 그런데 우주의 크기가 커져가지고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그 새로운 공간을 새로운 은하가 채우고 있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질량이 커져요. 그런데 우주가 커지면 새로운 공간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공간을 또 새로운 은하가 채우면서 우주의 밀도는 여러분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나 그 은하들의 빽빽한 정도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밀도는 같아요. 밀도가 같으면 온도도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밀도와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빅뱅 우주론이라는 건 여러분 뭐 빅뱅 많이 들어봤죠?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건 우리 우주가 아주 온도가 높고 아주 밀도가 높은 하나의 점에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론인데 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커지는 건 맞으나 우주가 크기가 커지더라도 은하는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7개네요. 7개, 여기도 7개, 여기도 7개. 은하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주 커지는데 우주의 질량은 그대로입니다라는 거야. 질량 그대로예요. 그럼 밀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온도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 우리 가족이 7명이야.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7명인데 우리 집이 계속해서 넓어져요. 처음에 넓으니까 좋았어. 근데 집이 너무너무 넓어지니까 약간 휑한 느낌이 들고 좀 서늘한 추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는 커지는데 이 은하의 개수 그대로니까 우주의 온도도 내려가게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정상과 빅뱅 우주론 2개의 우주론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우주는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증거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어떤 이론이잖아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과 실제 우주에서 관측된 것이 일치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이론이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2가지도 얘기를 할 거예요. 미리 아까 좀 우리 용어랑 익숙해지면 좋으니까 미리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 배경 지식 둘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우주론에 의하면 우리 우주 초창기, 이 초기에 어떤 식으로 입자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하면서 그때 어떤 원소가 탄생했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인데 우주 역사의 초창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됐죠? 해볼게요. 갑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화면이에요. 제가 아까 우주의 나이 몇 살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으로 가면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다고요. 이때 빅뱅하고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한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우주에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본 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 전자도 기본 입자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새로운 용어인데 쿼크라는 친구도 기본 입자입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에는 전자와 쿼크가 있구나. 전자는 이제부터 마이너스 이렇게 그릴 거고 쿼크라는 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는 U라고 쓰고 이게 이제 up이에요. up. 그 다음에 D라고 쓰고 이게 이제 down입니다. 그래서 up 쿼크와 down 쿼크 등등등 여러 쿼크가 있더라. 이런 게 기본 입자로서 먼저 만들어지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빅뱅 우주론 바탕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는 점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가 3개씩 모여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양성자 같은 경우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UUD.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2개, UDD.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됐죠?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헬륨 원자핵은 헬륨이란 거 원자 번호 2번이거든요. 그래서 원자핵에 양성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양성자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 중성자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그럼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만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고 딱 3분 지났을 때예요. 3분 지난 거야. 지금까지.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정도가 됐어요. 그럼 그 전은 그거보다 더 높았겠죠? 온도 점점점 식는 중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헬륨이 아까 원자 번호 2번이라고 하셨는데 원자 번호 1번은 수소인데 뭔가 수소가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수소는 언제 만들어지죠? 수소는 이미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만들어진 양성자 이게 곧 수소 원자핵인 거예요.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 원자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원자라는 건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되어야 그게 원자니까.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입니다. 이때 우리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돼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 원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양성자에 전자 하나 결합되거나 아니면 이거 뭐예요? 헬륨 원자핵 여기에 전자 2개 결합되거나 이렇게 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됐죠? 그럼 여러분 38만 년이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나게 이제 긴 시간 같겠지만 우리 우주 역사 지금 138억 년의 역사에 비해서는 이것도 초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 입자들이 이런 순서로 만들어졌구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좀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뭐가 또 중요하냐면 헬륨 원자핵 만들어진 거 이거 중요해요. 우주 나이 3분일 때. 그 다음에 38만 년일 때 중성 원자 만들어진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있죠. 그 증거가 요 두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까 그 3분일 때 헬륨 원자핵 만들어졌다고 했죠. 3분일 때 우리 우주에서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었거든요. 이때 우리 이제 헬륨 원자핵 만들어야 되지 않아?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려면 준비물이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7개, 1개 하면 중성자의 개수가 부족하니까 그 두 세트를 그려가지고 양성자 지금 14개, 중성자 2개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요 핑크색이 지금 양성자고 파랑색이 지금 중성자인 거죠. 중성자. 얘 뭉쳐가지고 뭐가 돼요?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고 요 빨간색 하나, 양성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분일 때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로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우리 개수비를 따져보면 수소 12개, 헬륨 지금 몇 개예요? 1개, 12대 1이죠. 그리고 질량비를 따져보면 여러분 사실 양성자 하나랑 이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양성자든 중성자든 하나의 질량을 제가 그냥 1이라고 단위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 질량 1짜리가 12개 있으니까 질량 10이고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 질량이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죠. 칙칙 해주면 질량비가 3대 1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아까 봤던 스펙트럼 있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그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에 있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게 웬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펙트럼 가지고 관측을 한 거죠.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한 건 뭐예요? 빅뱅 우주론 가지고 이론적으로 예측한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일 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전자랑 원자핵이 결합되지 않았으니까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빛인데 빛이 원자핵이 요거고 원자핵 요거고 요 조그맹이 요게 이제 전자인데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주에 입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빛이랑 입자가 막 엉켜 있어가지고 빛이 쫙 하고 직진 퍼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우주를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불투명 우주. 근데 우주의 나이 38만 년일 때 비로소 지금 보면 전자들이 원자에게 달라붙었죠. 결합했죠. 그러니까 빛이 나 이제 퍼질 수 있어 하고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를 우리는 투명 우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 38만 년일 때 원자가 만들어지며 우주가 불투명해서 투명으로 바뀌게 되고 이 바뀌는 시점에 쫙 하고 우주 공간 전역에 펼쳐진 그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면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현재는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역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역시 증거인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이거는 이론적인 예측과 실제 관측이 똑같다라는 의미의 증거이구나.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오늘 우리 우주 초창기에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는지 그 흐름을 아까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뭡니까? 라고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관측을 해봤더니 우리 우주에는 H 뭐예요? 수소죠. He 뭐예요? 헬륨이죠. 수소와 헬륨이 질량비 3대 1로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라는 거를 오늘 결론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주에 수소랑 헬륨이 대부분이긴 한데 수소랑 헬륨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디서 온 걸까? 우리가 뭐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보더라도 되게 다양한 원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소, 헬륨 말고는 어디서 왔을까?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거 보면서 여러분
별 있죠? 이게 다음 시간 힌트예요. 별도 빛을 방출하니까 별의 스펙트럼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 스펙트럼은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이제 별의 스펙트럼. 왜요? 왜냐면 여러분 별은 고온의 광원이거든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별은요. 이게 이제 별이에요. 이렇게 구의 형태로 고온의 광원이 있어요. 그런데 별 주변에 별의 대기가 있는데 별의 대기가 바로 아까 그 저온의 기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별 표면에서 연소 스펙트럼 만드는 빛 나왔더라도 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별빛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가지고 별을 구성하는 원소가 뭔지도 알아내고 또 우주에 있는 원소가 뭔지도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3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수소, 헬륨 말고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